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많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워싱턴주의 그 어린이 나라사랑의 이사장님 있어요. 손목자 이사장님, 아주 저의 적극적인 팬이죠. 보시고 또 후원하시고 지적하시고, 우리 지구촌교회 다니시는데 아주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손목자 이사장님이세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헬리콥터 사고가 났죠.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죠.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께서 일군사령부에 가서 직접 순실도 하시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하시고 청와대 돌아왔죠. 돌아오니까요, 벌써 소문이 확 퍼졌어요. 왜? 그 당시에 헬리콥터가 세 대가 떴잖아요. 한 대는 대통령 전용기, 한 대는 기자,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 8명인가 9명이 탔죠. 그 다음에 한 대는 우리 저희 한 8명 정도 탔죠. 수행경과 제 부하들이 거기 탔죠. 저만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그냥 떨어지자마자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살겠다고 우리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박정기도 도망가고, 이종훈이가 대통령 손목 잡고 산으로 뛰고 그 난리 쳤으니 그 광경 안 봤겠어요? 사진이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박정기가 필름 다 회사해가지고 보도 관제하라고 그랬지만서도 눈으로 다 한 20명 정도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요. 청와대 벌써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다 수근수근대고 난리죠. 대통령이가 떨어졌는데 경호실장은 도망가더라. 이종 과장이 손목 잡고 산으로 대통령도 뛰더라. 그 창피한 일이죠, 사실. 그 다음날 되니까는 사모님이 저를 부르세요. 올라갔죠. 사람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각각해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잠깐 얘기하고 턱 말을 안 하시더래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공관 시절에 61년부터 63년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최고의장 당시. 분위기, 가족들에 대한 분위기도 좋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도 하고 또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63년부터 67년까지의 대통령 제1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가족 간의 대화라든가 가족 간의 그 오손도손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70년대 두 번째 대통령 하신 그때부터 입을 꽉 다물고 자세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좋겠어요. 사모님도 그래요. 늘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다고요. 하소연 할 때는 웃고, 그렇다고 병원실장하고 상극이니까 병원실장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 차장도 못 부르고, 결국 공간 시절부터 같이 가족같이 지냈으니까 저 불러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저를 위로하시죠. 사모님이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가까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사실대로 얘기하고 저희
다치시대 놓고 그러는데 참 운이 나빴다고. 근데 한 가지 그 경호실장이 말이지 비행기에서 저기 저기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저는 저 혼자들 그냥 죄송합니다. 띄우 말이야 도망가더라고 말이지. 그런 얘기도 자기가 들었대요. 뭐 기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죠.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실장으로서 그게 말이 됐느냐고 저희 사모님께서 얘기를 하시군요. 그래서 뭐 이 양 뭐 다 무사하게 지금 사고가 없으시니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하긴 수심이 가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사가 시작됐죠. 조사가 우선 공군 14대로부터 조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USF의 대통령 전용기 회사에서도 사람이 급히 날라왔어요. 기체적인 결함이냐, 정비적인 결함이냐. 정비는 우리 공군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종사의 실수냐. 여러 가지 면으로 다각적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됐죠.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에 저도 거기에 참고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조사의 대상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결국은 이제 조사가 공군의 정비 불량이 아니라 기체적인 결함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게 엔진에 오일 순환이 문제가 있었다. 오일 펌프. 오일 순환이 문제가 있으니까 엔진이 이제 RPM이 떨어지고 이제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는 거죠. 그 조사가 다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중요한 증인 신문이 있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평상시에 그 이대령이 굉장히 아주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인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인상이 참 착한 분이고 참 법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인데 대령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공군 대령이 돼가지고 조종사로서 대통령 전용기의 조종사가 될 때까지의 업적은 또 그의 그 공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조사 받기 전에 생각했어요. 자, 대령제기가 그렇게 힘드나? 대통령 전역이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말 한마디로서 조종사 실수라는 제목을 갖고 불명예 제대해 그 사람 인생은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고가 났는데도 무사히 전원이 무사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 하나를 또 희생을 시켜? 그럴 수는 없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한 뜻으로서 제가 이대령을 용서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람 하나 죽일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얼뜻 들었어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조종사가 급히 비상 착륙할 당시의 그 상황. 그게 서로 다투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뭐냐면 조종사가 RPM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몇 분이 지났죠. 정비사가 고도를 낮추세요. 거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종사 한참 있다 운행을 하다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한 5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그냥 엔진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떨어졌잖아요. 다행히도 조종사가 자기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착륙하는데 잘했기 때문에 무사히 됐지. 만약에 그대로 떨어졌으면 우린 전부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조종사의 그 실수가 뭐냐면요. 엔진이 계기상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착륙을 해야 되는 소위 규칙이 있대요. 엔진이 이상일 때 물어볼 사이도 없는 거죠. 바로 착륙을 해야죠, 비상착륙. 근데 왜 조종사가 정비사한테 물어봤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물어봤다가 그것이 이제 조종사의 불찰이죠. 이거를 제가 무전기를 든 사람이 나니까 공군에서도 뭐냐면 수행영업과장이 무전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똑똑히 설명을 해달라는 그 진술이에요. 제가 말 한마디에 이제 조종사가 실수냐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느냐 함으로써 다행히 또 대통령께서 전원이 거기 탄 사람이 생명이 위험이 없었고 전부 살아났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전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다. 증언할 사람이 없어요. 뭘 증언해요? 천상 그 무전기에 나오는 그 음성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죠. 야, RPM이 떨어지는데 어떡할까? 내려가라. 한 500피트 좀 내려가라.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데 조금 있다가 꽝 했죠. 다행히 살았기 때문에 저의 증언이 된 거지. 만약에 저까지도 다 죽었더라면 녹음기 가지고 이제 판단하지. 그럼 뭐예요? 기체 결함과 조종사의 실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진짜 평생을 두고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조종사가. 실수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해 조사가 시작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 성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조종사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조종사의 실수는 하나도 없다. 정비사와 조종사와 얘기하는 걸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바로 기체 이상했을 때 바로 착륙하겠습니다. 해서 무전으로 제가 들어와서 제가 대통령 경호실장한테 얘기고 경호실장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벨트 매십시오. 이래서 바로 내려가서 한 것이 조종사의 기발한 그 기술로서 결국 바다에 안 떨어지고 육지 쪽으로 비행기를 몰고 간 그러한 우수한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저는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증언했죠. 증언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바른 대로 얘기해가지고 사람 하나 희생시킬 거 뭐 있어요. 또 조종사가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 공군 이대령은 명예퇴직을 했죠. 명예퇴직을 할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았죠. 대통령 표창장을 받고 호주로 이민을 갔죠. 호주는 대통령하고 같이 다녀왔지만 농장이 뭐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비료를 헬리콥터로 다 뿌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전반에 대한 그런 큰 농장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의 헬리콥터 조종사, 비료 뿌리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고용 계약이 돼서 호주로 이민 갔죠. 대통령 표창 받고 호주로 이민 가게 됐죠. 가는 날 내일 출발한다고 그러더군요. 이대령이 찾아왔어요. 저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대령님 진짜 감사합니다. 참 우수한 기술로서 그렇게 조정을 잘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고 저 같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살아서 이대령과 손을 맞잡고 또 이대령이 좋은데 또 이미 직장을 가져서 가시니 저도 마음이 참 기쁘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막 엉엉 울더군요. 저도 같이 뭐 눈물을 흘렸죠. 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서 잘하세요. 거기 또 직장 갖고 가시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당신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준 거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상 받으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고 헤어졌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호주로 떠났죠. 그런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소문을 어떻게 퍼쳤냐면요. 자꾸만 이제 기자가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저희 기자가 이제 경호실장한테 이제 질문도 오고 그런 뭐예요. 그날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학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들어보세요. 비행기가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문을 열고 대통령 손을 잡고 산으로 뛰었다. 아니 말 들으니까 수행과장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대통령 손을 잡고 산으로 뛰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을 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가 저를 더 미워하는 거죠.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너를 어떻게 하면 내 자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거죠. 그 후에 얘기죠. 이것저것 볼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놈을 어떻게 잘라야겠는데 자를 건덕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갱이로 모는 거죠. 간첩, 빨갱이, 뭐 북동역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러 중앙정보부에 집어넣는데도 이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제가 또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하겠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이겁니다. 자, 대통령 일기 제2기에 들어가서는요, 박정규가 우리 각하한테 쥐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을 다물기 위해서 쥐약을 먹이는 거예요. 각하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받아 잡수시는 거죠. 자꾸만 받아 먹으니까 쥐약에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하께서는 입을 안 여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지 자기 의견이나 자기의 뭐 하고 싶은 말을 안 하세요. 도저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모님이 질문을 하면 귀찮아 여기신다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쥐약을 먹였다고요. 쥐약을 먹인 사람은 기승기승해서 더 힘을 발휘하는 거죠. 마산이 전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경남에서도 마산 사람인데 마산이 전부 박정규 거였었대요. MBC 방송국, 경남일보, 마산대학교,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자기 측근자서 부정한 걸 전부 조사했다가 다 무죄됐잖아요. 김정필, 이후락이, 박정희도 다 처벌 못 하잖아요. 결국은 조사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익사했잖아요. 의문에 익사했잖아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국민들은 그건 모르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좀 호주로 간 이대용 진짜 잘 살길 바라고 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저를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살려주셔서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